를 준비해 봤는데요. 66대회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분들을 게스트로 모셔봤는데요. 인사 먼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익숙한 얼굴도 있고 또 처음 보는 얼굴도 있으실 텐데요. 먼저 좌측에서부터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대표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고픈 청년 김시온입니다. 네, 벌써 미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대표 이만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 대표로 나왔습니다. 선우예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전라도 광주 대표 사랑하는 교회 다니고 있는 김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야, 참 전국에서 사실 모이시느라고 한 자리에 이렇게 오기가 쉽지 않은데 일정들만 사실 이게 제가 어제 연락드렸잖아요. 갑작스럽게 저희는 항상 5분 대기조라서 갑작스럽게 연락을 드렸는데도 스케줄을 다 정리를 하고 광주에서 또 대전에서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66대회가 사실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청년분들 모시면 꼭 한번 이렇게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 이번 주였죠. 주일에 저희 기관에 이제 새로운 청년분이 한 분 오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랑 커피숍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세요, 이분은. 근데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자유마을 조직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이제 서명다이 펼쳐놓고 미군 철수하면 안 된다는 그 서명운동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 서명 사인 하다가 이렇게 뜻깊은 일을 하시고 있는 어르신들 도와드리고 싶다고 자기가 평일에 그 서명 받는 것도 함께 동참을 하고 이거 어디서 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사랑제일교회에서 한다. 그래서 교회까지 오신 거예요. 이 청년이 산지 청년인데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을 전광훈 형님이라 불러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뭐가 이렇게 좋냐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거침없이 하시는 그 사이다 발언. 요즘 젊은이들 마음속을 그냥 시원하게 뽕 뚫어줘서 자기는 전광훈 형님을 적극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한 90대 되시나 보다. 나이가 딱 30인데 이게 막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시원시원한 발언들이 그런 MZ 세대들한테는 통쾌하게 들리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언론에서는 그것이 과격하다고 말하고 막말이다고 말하는데 실제 이렇게 거리에 다니면서 만난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사이다 발언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뭐 말만 하면 그 막말 프레임이 요즘 씌우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이 애국운동의 현장 가운데 나오셨다고 하는 건 전광훈 목사님 사역에 대한 어떤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나오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됐고 또 어떻게 이 애국운동에 동참하게 됐는지 그 경위를 궁금해서 한마디씩 미래가 되고 싶은 우리 시험자매인데 저는 일단 네. 청년사업단 통해서 사업단 여기 완전 네. 참여하게 됐고요. 네. 근데 청년사업단을 참여하기까지도 부모님이 원래 광화문에 나오셨었고 네. 저는 그때 굉장히 많이 싸웠었고 대학교 다닐 때. 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수님이 말하는 것과 저희 부모님이 말하는 게 너무 달라서. 부모님은 광화문, 네. 교수님은 그러면 반대겠네요. 그 광화문에 대해서 네. 그 보수 꼴통의 프레임으로 바라보셨고 네. 저희 그런 조언을 주셨었고 제가 상담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의 직접적인 교수님은 아닌데 그분도 교수님인데 교수님 사모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저를 되게 케어해주시고 챙겨주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저희 부모님은 광화문에 나가고 네. 아빠가 계속 말씀하시니까 설득이 되는 것 같다가도 다른 한편에서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한번 부모님이 상담을 뭐라고 받아봤어요. 설득을 하신 거예요? 나라가 정말 위기다. 문재인 간첩이다. 네. 근데 근데 그 얘기 들었을 때 첫 느낌 너무 좀 뜬구름 잡는 소리 네, 같았어요. 뜬구름 잡고 그렇구나. 좀 당황스럽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간첩이라니. 간첩이냐. 네, 말도 안 된다. 네. 뭐 그런 사상을 지닐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심각하다고? 심각한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어쨌든 중간에 있다가 네네네. 어쨌든 마음이 결정을 해서 네네네. 온 거 아니에요? 그죠. 결정적인 계기가 뭐예요?
일단은 부모님과 계속 대치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 네. 오기 전에 그래도 정광 목사님이 맞구나라고 인정했던 그 아빠와 엄마의 그 말에 따랐던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유튜브를 계속 네. 나도 모르게 너만 몰라나 너 알아나 그냥 그 풀로 듣진 않아도 그래도 중간중간 가끔씩 찾아서 보고 또 다른 보수 유튜브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스며들다가 결정적 계기는 이제 네. 꿈이었는데 네. 그 아빠랑 또 한 번 크게 부딪혔어요? 부딪히고 난 이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따로 떨어져 있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전 학교에 있고 아빠는 이제 전라도에 계시고 그때 이제 동그랗게 앉아서 이제 꿈속에서 동그랗게 앉아서 이제 사람들이 뭔가 되게 정장을 입고 회의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네. 되게 평화로웠어요. 근데 그거 갑자기 다 끝나고 이제 어떤 한 사람이 남색깔 정장을 입은 한 사람이 이제 탁 일어나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라 하더니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총을 빼서 겨누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기 가슴에 배지가 네. 이제 북한의 공산당이었어요. 그런 표시가 있었고 인공기 같은. 네, 그리고 탁 꿈에서 깨는데 어. 심각하구나. 그냥 그거를 되게 뭔가 직감하게 됐구나. 네, 그 뭐 객관적이라기보다는 네. 그 제가 계속 흡수했던 그런 말들을 그 계기로 좀 크게 인정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진 않지만 인정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니 그 정도가 지금 사실 광화문에 이렇게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청년 사업단을 통해서 이제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죠. 사실은 청년 사업단도 가기 싫다고 부모님하고 되게 충돌했었거든요. 그랬구나. 근데 네. 계속 마음의 감동이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래도 마음이 착하네요. 네, 그래서 온전히 순종은 못했고 네. 뭐 4차까지 한다고 하는데 나는 1차만 일단 가보겠다. 그리고 가서 결정 내리겠다. 네. 그 이후에 대한 결정은 노터치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고 왔는데 이제 정강 목사님을 만난 거죠. 어떠셨어요? 일단은 되게 대충 듣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어. 그래도 내가 안 하든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버지께서 엄청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진짜 누군가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셔야. 광야교회 시절에 아빠가 이제 지방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와, 고생을 많이 하셨고. 고생을 하셨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었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그때 고생하지 않았냐. 그거 나한테 주지 말고 그 은혜 다 딸아이한테. 저에게 달라고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진짜 그때 부모님밖에 없어, 진짜. 그래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또 뭔가 뚜렷하게 제 귀에 들린 건 아니지만 성령이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정광훈 목사를 따르라.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고 깊이 관계 맺었던 사람과는 이 길을 통해서 나아갈 때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렇게 두 가지 메시지 동시에 주셨거든요. 정광 목사님을 따르라. 그리고 이 길이 좀 외로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외롭나요? 외로울 틈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외로울 틈이 없을 거예요. 정신없이 지금 막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목사님 알게 되셨고 또 이렇게 지지하고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예. 네, 저는 일단 성향 자체가 보수 성향이었고 정치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보수 유튜브들 후원도 많이 하고 그랬구나. 네, 그리고 이제 많이 그런 아스팔트 그런 데 가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항상 뭔가 시원함은 있었어요. 대신 뭔가 소리 질러주고 이제 뭐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니까 시원함은 있는데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뭐 이렇게 막 욕해주고 뭐 대신 소리 질러주고 하면은 그때 감정은 이게 해소가 되는데 네. 그래서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애국에 대한 거는 항상 저 원래 그 전에 연세중학교에 다녔었거든요. 근데 네네. 윤석정 목사님도 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그건 있었지만 제가 뭔가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블로그에다도 글을 많이 쓰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파워 블로거여서 아, 굉장히 그 영향력이 그래도 예, 있었네요. 있었는데 네. 문재인에 대한 글을 쓰니까 그 블로그가 폐쇄가 된 거예요. 와. 그래서 이 개인 블로그도 통제할 정도면 얼마나 와. 이 언론에 대한 탄압이 강할까라는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 분들을 그래서 돕기 시작했던 거였는데 그래서 좀 많이 깊이 관여를 하기도 했거든요. 아, 그랬구나. 네, 그래서 막 모임도 갖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네네. 항상 그게 목소리를 내주는 건 감사하지만 그 다음이 없다라는 갈증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가 정강원 목사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 듣는 순간 저분이면 뭔가 바뀔 것 같고 이게 거기에서 아니, 뭐 끝나는 게 아니라 거부 반응 이런 거 없이 예, 그냥 예. 저분이다. 그냥.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구나. 결국 최종 목적이 예수왕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소리 질러 문재인 뭐 개새끼야 뭐 이게 욕하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그 다음이 어떤 있고 대안이 있다. 그리고 이걸로 그냥 애국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복음으로 연결되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이 애국 운동 자체도 본질이 복음으로 네, 하시는 것 자체가 네. 야.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제가 서초 집회 목사님 이렇게 깜빵에 계실 때 서초 집회를 갔었는데 네네. 젊은 청년이 오니까 제가 이제 학원에서 일을 하니까 낮에는 시간이 돼서 갔는데 젊은 청년이 와서 낮에 일도 안 하고 네네. 수상하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저한테 어디서 나왔냐고. 그래서 제가 저 그냥 개인인데요. 이러면서 굉장히 혼났던 기억이. 아, 약간 예, 예. 젊은 기자라고 생각할 수도 예,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 저도 이렇게 그 주일이든지 저희 평일에 기도회가 많잖아요. 네. 근데 광야교회의 그 스타일이 있어요. 네 맞아요. 광야교회 어르신들만이 갖고 계시는 고유의 어떤 스타일이 있거든요. 네네. 항상 가방을 하나 뒤로 내시고 딱 그 느낌이 있는데 젊은 청년이 오니까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야, 그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외부에서는 몇 번 뵀는데 네. 그 스튜디오에서는 제가 오늘 처음 뵀거든요. 네,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 사실 김종대 목사님이 당회장으로 계시는 네. 대전 하늘소망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전광훈 목사님 사역은 사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진짜 네. 방금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똑같은 말씀을 듣고 네. 그온 국민이 전 목사님 말씀을 이제 들어도 이렇게 돌이키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그렇죠. 이렇게 네. 저희가 이렇게 선택됐다고밖에 설명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따르게 된 계기가 일단 저도 말씀에 너무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던 게 그냥 은혜 받은 정도가 아니라 네. 삶이 뒤집어지는 거를 이제 체험을 하니까 그렇구나. 이제 저분의 말씀이라면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늘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어른들이 나한테 나 골탕 먹이려고 뭐 이렇게 안 좋은 일 시키겠냐 이렇게 뭐 김중원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런 것처럼 그런 또 목사님, 결단이 있었구나. 네. 네. 또 그렇고 이제 일단 담임 목사님을 너무 잘 만나가지고요. 네. 김종대 네, 목사님 통해서. 목사님, 네. 그럼 이렇게 어쨌든 김종대 목사님께서도 지금 대국본을 운영을 하고 계시고 네. 거기에 깊게 이제 관여를 하시다 보면 예. 애국 운동에 자동 반사적으로 이렇게 함께 사육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동 힘들거나 이거는 좀 힘들다 뭐 이런 거. 아, 그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애국을 하다 보면은 네. 이렇게 기존에 이제 관계를 맺던 사람들과도 이렇게 단절되는 것도 확실히 많이 생기고요. 정치 성향에 대해서 또 이런 그렇죠. 생기니까 그렇죠. 이게 그렇구나. 그 사람들한테는 정치 성향인데 저희한테는 어떤 영적인 영적인 본질적인 일이고 문제인데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네, 그쵸. 이제 그것을 저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 음. 얘기를 이제 그 사람 위해서 얘기를 하려다 맞아. 보니까 이렇게 그럴 때 조금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게 있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이 일이 진짜 옳은 것이기에 네, 옳은 것이기에 달려갈 수밖에 없는 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와. 참 이게 처음 오셔갖고 아마 긴장이 많이 되셨을 텐데. 저 두 그래도- 번째입니다. 두 번째. 네. 저번 대전 청년들이 일어났다 했을 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진짜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그릇이 깨져버리면 개인도 없고 가정도 없고 교회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시려고 하는 이유가
대한민국이 담고 있는 그 복음의 가치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거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함께 이렇게 동역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에서 좀 힘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이 많이 네. 납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주연 청년 같은 경우에는 네. 불모지입니다. 불모지. 아, 전라도 광주에서 올라왔어요. 네. 광주의 애국 운동 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근데 사실 아니 정말 그렇게 죽을 것 같은데 왜 계속 하는 거예요, 대체? 근데 이게 네. 저희가 네. 정말 그 척박한 환경에서 욕을 같이 먹다 보니까 동지애가 생겨서 동질감이 막 전우애가 생기는 전우애가 생겨서 진짜 광주 지금 저희 교회에서 오늘도 이제 네. 자유마을 서명을 하실 분들을 생각하면 이 동지에 정말 감사하고 또 이 눈물도 나고 사실 그것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말씀하세요. 사실 저희 네. 황경수 목사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를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참. 그 힘이 정말 큰 것 같아요. 진짜 서울을 뭐 집안 마실 나가듯이 왔다 갔다 하시고 목회자의 기조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리더십의 기조가 참 중요한데 저도 이 문재인 그 이제 반대하는 서명 받을 때 네. 천만 서명 받을 때 네. 그때 광주에 촬영을 하러 내려갔었거든요. 네. 와, 그 길 지나가다가 신문지로 그냥 막 때리고 가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근데 그것도 많이 좋아진 건 게 옛날에 이제 저는 이제 그 3월 1일 그러니까 정광호 목사님께서 코로나 네네네. 걸리시기 전에 그 전에 천만 서명을 한번 하신 적이 맞아요. 있으실 천만 텐데 서명했어요. 그때는 제가 그 사랑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아서 말로만 들었던 썰이 하나 있었던 게 그 그때는 정말 폭행을 했다고 저희가 맞아요. 유스케어 아시잖아요. 그 터미널 거기 맞아요. 터미널 거기서 앞에서 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아이고. 그 이제 서명을 받고 있는데 어떤 네네. 그 남자분들이 이제 목사님이랑 성도님들? 선교사님을 같이 이렇게 때리려고 때렸어요? 하니까 아우, 진짜 그때 이거. 저희 그때 당시 아마 중학교 2학년이었을 거예요. 그 남자 청년 한 명이 네. 다행히 이제 목사님 우리 목사님 때리지 마 이러면서 구해 줘가지고 다행히 이제 맞는 건 피했는데 그게 네. 다반사였고 뭐 상 없는 거 뭐 이런 거는 기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북에서도 서명 받다가 그냥 리어커로 돌진하셨대요. 아, 진짜요? 네. 아 근데 그러니까 진짜 전라도 살벌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분위기 자체가 맞아요, 진짜. 그게 너무 깊숙이 뿌리에 맞아요. 있어서 네, 네. 와 정말 그 전 폭행까지는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그렇구나. 네, 저희 부모님도 네. 그때 서명 운동? 그 광화문 집회 네. 모으셨을 때 그 전국적으로 이제 참여한 사람들 조사해가지고 맞아요. 네. 문자 뭐 보내고 핸드폰 GPS. 위치 추적하고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게 그냥 저희 부모님은 그냥 갔다 조용히 오셨는데 네. 교회 마을 난리가 난 거예요. 다 퍼져가지고 와. 한동안 교회도 못 다니시고 거의 마을 뭐 지역에서 왕따처럼 지내셨다고 저는 그때 학교에 있어서 그걸 네. 체험 못했는데 그때 많이 저에게 와,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구나. 지금은 좀 괜찮아지셨나요? 지금도 그 뿌리 자체는 바뀌진 않았지만 예. 야, 참 진짜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저희가 이제 좀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자면 최근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하셔서 틀어주시는 애국 헌장의 내용에 보면 시청 앞 광장에 모여서 젊은 사람들이 미국 물러가라 이런 얘기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사실. 네. 미국 물러가면 다음 스텝이 어떻게 이어질지. 네. 저도 이렇게 얘기만 듣다가 실제 광화문 나갔는데 아예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집회를. 네. 봤던 게 참 놀랬던 게 위인맞이 환영단 그래서 김정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막 이런 게 있어요. 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 2019년도에 나가가지고 그런 청년들 보면 좀 어때요? 그 같은 좀 청년으로서. 솔직히 쟤네들이 네. 사실 제가 네.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 때 네.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촛불 시위에 네.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근데 서울에서 한 건 아니고 네. 금남로에서 광주 금남로에서 근데 이제 그때 참여를 했을 때 그때 학교 이름을 걸고 나갔었거든요. 제가 학생회 소속이어가지고. 네네. 근데 그
어린 학생들이 그런데 동원이 많이 되는 걸 보면서 저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그리고 사실 그 학생들에 대한 분노보다는 그 전교조 선생들에 대한 분노가 사실 맞아. 쌓이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교육을 받아봤기 때문에 어떤 말로 선동을 했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일단 뭐 기본적으로 거기 가면은 뭐 봉사 시간 채워준다. 그냥 그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야, 그렇게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사실 뭐 경기도나 다른 지역에서 네. 선생님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가 학부모한테 고소를 당하는 어. 사건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 안 걸려서 그 정도인 거지 진짜 다 걸렸으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맞아요. 특히 네. 전라도에서는 진짜 뭐 학교 한 명당 선생 수십 명은 나왔을 거예요. 그런 발언을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듣고 집에 가면 부모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교정을 안 해주니까 학생들은 뭐 자연스럽게 거기에 물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제라서 그 이제 정교조 선생님들 이야기하니까 사랑제일교회 교육자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자녀들이 이 근처에 있는 학교를 다니잖아요. 네.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하다가 전교조 선생님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이승만 독재자다. 네. 박정희도 독재자다. 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학생들이 듣고 자꾸 충돌이 생기는 거지 이제. 네. 아니 근데 우리 목사님은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 하시는데 학교 선생님은 독재자라서 무슨 무덤에서 파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얘네가 막 혼동이 와갖고 이제 우리 교회 그 부목사님 애가 네. 와서 이제 물어본 거죠. 아니 아빠 목사님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굉장히 좋은 분이라고 했는데 학교 갔더니 아니라고 하시던데요. 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이게 완전히 학교 시험지에 그런 문제가 나온 거지. 와. 네. 4.19를 일으킨 주범이 누구냐? 막 권력을 이어가기 이게 질문이에요. 이게 시험 문제. 그래서 막 학교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거 비슷한 사건이 네. 저도 중학교 때 겪었던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도덕 선생님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선생님이 전교조 선생이구나. 그 선생이 주도적으로 학생들을 그때는 제 중학교 때였으니까 세월호 사건. 그때 세월호 세월호 사건 일주기여가지고 세월호 사건을 기념한다 해가지고 네. 학생들이 학교에서부터 금남로까지 걸어가는 시위를 했는데 봉사 시간 준다고 저희를 데려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무것도 몰랐죠 그때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런 성향을 가진 선생님인데 사실 그때는 전교조가 뭔지도 몰랐고 그리고 뭐 주사파가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좋은 선생님인 줄 알았던 거였는데 그 선생님이 시험 문제에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의 입장을 써라라고 서술형을 문제를 내신 거예요. 그것도 100점이 크게. 근데 이게 서술형 문제를 두 문제를 내셨는데 한 네. 문제는 찬성 혹은 반대 입장에서 선택해서 써라라고 문제를 내셨는데 이게 동성애 문제는 무조건 찬성 입장에서 쓰라는 거예요.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이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그 문제 답을 안 썼거든요. 그 동성애 집회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가본 적 그러니까 이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퍼레이드 하는 모습 본 적 혹시 있으세요? 영상은 본 적. 영상만 본 적 있어요? 사진으로만. 사진으로만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네, 그때 본 적 네. 있으시죠? 약자들입니까? 최강자들. 네, 누구보다 목소리가 크고 힘도 세고. 약자 아니에요 정말. 네. 그 사람들 약자 아니에요 진짜. 그리고 되려 옆에 다니시는 시민분들이 네. 굉장히 불쾌해하세요. 아니 대낮에 길거리 다니면서 빤스만 입고 돌아다니는 게 그게 무슨 약자예요 그게. 아까 전에 이제 주연 청년이 이야기할 때 저도 전교조 선생님이 그 당시 저 때는 광우병이었거든요. 네. 광우병 때 토요일 되면 너희도 촛불 들고 시청 앞에 한번 가봐라. 그거 가면 그 당시 남고였으니까 이쁜 여학생들이 많으니까 한번 재미삼아 가봐라. 이렇게 하면서 수업 시간에 수학 선생님인데도 수업 시간에 광화문 그 시청 앞 광장으로 촛불 들고 나가라고 계속 그렇게 주입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런 적 없으세요 학교에서? 뭐 예를 들면 광우병이라든지 세월호라든지 이런 거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 얘기 꺼낸 거 없으세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네. 그 광우병 사태 한참 일어날 때 학교에서 날마다 네. 그 노래를 틀어줬어요. 그 무슨
가사가 뭐 fucking USA 하는 뭐 노래가 있었거든요. 기억나는 것 네, 같아요. 그 점심 시간대마다 틀어주고 그걸 학교에서 틀어주는 거예요? 반에서 틀어주고 방송실에서도 이렇게 틀어줘 해가지고 저희는 뭐 신기하다. 학교 뭐 등교하고 학교 할 때마다 늘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듣던 노래니까 아니, 뭐 초등학교에서 흥도 그런 나도 노래를? 흥도 나고 이렇게 네 비트도 있고 이러니까 애들이랑 같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따라 부르는 거예요. 불렀던 것 같은데 결국엔 그게 보니까 뭐 미국 욕하는 거잖아요. 미국 욕하는 거였고 그랬던 걸 기억합니다. 그렇구나. 없으셨어요? 저는 이제 뭐 네. 그런 집회 이런 건 아니었고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이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자다 뭐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독립운동까지만 잘했고 네네. 그 이후의 행보는 자기가 대통령을 오래 하려고 그렇게 뭐 대한민국도 원래 먼저 만들면 안 되는데 따로 만들어서 분단의 원인이 된 거고 뭐 이제 4.4.5입 뭐 이런 네, 자극적인 네. 워딩을 그때 초등학생이니까 4.4.5입이란 말 자체도 뭔지도 어렵잖아요. 모르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막 다 설명을 해주면서 진짜 마치 부정선거를 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4.19에 대해서도 뭐 그리고 이제 뭐 6.25에 대해서도 뭐 굉장히 그렇게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정교조 그거를 안 받아 영향을 안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선생님들이 계시긴 했어요. 진짜 이게 어릴 때는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면 그게 다 그냥 진리처럼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세대들이 지금 50대가 됐어요. 전교조가 교육한 세대들이. 그러니까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다 헤드들로 들어가 있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진짜. 맞아요. 그 지금 이영풍 기자님인가요? 네. KBS 맞죠? 네네네. 그냥 앞에서 시위하고 계시는. 야, 진짜 멋있더라고요. 네, 아, 멋있어요. 진짜 저 어떻게 보는데 너무 멋있어가지고 음. 한번 찾아가려고 하거든요. 찾아가서 힘 좀 보태드리려고. 네. 어. KBS에 지금 뭐 보도국장부터 해갖고 이 사진들이 다 민노총이라는 거예요. 네. 와. 그러니까 민노총을 반대하는 기사는 쓸 수도 없고 그게 어떻게 공정하냐 이거예요. 이분이 정의롭게 그 27년간 근무하면서 이런 이 보도 형태는 처음 봤다 하면서 막 보도국장 들이받고 야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대단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랑 성향이 딱 맞아. 아, 학교 다닐 때 좀 없으셨어요 그런 거? 아 저는 네. 고등학교 때 네. 지금 기억나는 게 그 MBC 사장이 교체됐었잖아요. 정권 바뀌고 나서 그분이 원래 좌파 방송을 운영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뉴스타파인가? 뭐 그런 그 좌파 방송을 수업 시간에 틀어주시면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세뇌 교육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공부를 하고 싶고 수업을 받고 싶은데 네. 자꾸 이상한 정치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때 당시에 그 너무 스트레스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자, 학생 때 이게 진짜 여기 지금 네 분 나와 계시는데 네 분 다 전교조를 통해서 반 대한민국적 역사관이라든지 정보를 다 들은 거예요 지금 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오죽하겠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진짜. 그리고 최근에는 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김남국 의원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지금 뭐 이슈가 사그러들질 않고 있는데 네. 비트코인 혹시 해본 적 있으신가요? 비트코인? 제 친구들이 아 형. 어, 그렇구나. 주식은 해본 적 있어요? 주식? 네. 아 주식은 주식 하세요? 저는 네. 10년을 바라보면서 네. 저축과 함께 참 네. 아 맞아요. 네. 저는 이게 아무 정보 없이 투기성으로 하는 건 문제가 좀 있다고 네. 보는데 본인이 그렇게 공부하고 미래를 좀 준비하면서 하는 건 괜찮다고. 목사님 주식 하세요? 아니요. 제가 하는 유일한 투자는 네. 우리 영혼들 살리는 거. 천국의 상급이 너무 그 김종대 목사님 의식하면서 아, 하세요 뭐? 아, 저는 저희 아빠가 네. 하셨다가 돈을 날리셔가지고 그러셨고. 근데 이게 젊은이들 사이에선 굉장한 배신감이라고 하거든요. 민주당을 지지했던 청년들이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만 16%가 빠졌거든요. 20, 30대가 엄청 빠졌어요. 16% 네. 빠지고 그 16%가 12%가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왔더라고요. 네. 보면서 좀 어떠셨나요, 그게? 아니, 국회의원이 네. 본인이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네. 정보를 취득한 걸로 보이거든요. 네. 아니 맨날 라면 먹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사실. 근데 너무 뻔뻔하게 아직도. 그러니까 네. 그런 사람이 한 10억을 네. 별로 이렇게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 곳에다가 한 번에 투자를 한다? 말도 안 되죠. 정보가 없이 그거를 한다? 말도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세요?
믿는 구석이 아,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어떻게 네. 결과가 나왔는지는 잘 네. 모르지만 네. 그리고 정말 뻔뻔스럽기 그지없다. 너무 뻔뻔해요. 너무 뻔뻔. 그 아직 사퇴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언론 보도를 통해 의원직이 나오는 있으면. 얘기 딱 네. 들으면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러면서 계속 지나가잖아요. 네. 그리고 낯짝이 두꺼워요. 너무 두꺼운 것 같아요. 아 근데 좌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도 보수 우파는 잘못을 했으면 사퇴라도 하는데 사퇴라도 하는데 사과라도 너무 하는데. 뻔뻔해 진짜. 너무 뻔뻔하니까 그게 진짜 진실인 것처럼 믿게 만들어 버리는. 아니 보세요. 박원순, 네. 오거돈. 네. 이 보궐선거 다시 했잖아요. 네. 이런 일로 사퇴하면 만약에 재보궐선거를 하면 본인들이 후보 안 내겠다고 했는데 바꿔서 후보 내잖아요. 이게 너무 뻔뻔해요. 그리고 지금 박원순 다큐 영화 만든대잖아요. 이 사람 맞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거? 저는 일단 그 민주당 특기잖아요. 거짓 코스프레. 네. 60억 부자인데 코인만 60억 부자인데 그 외에 따로 11억이 재산이 있고 60억 부자인데 후원금을 구걸하는 거짓 코스프레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누가 후원해주는 거 보고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러니까. 야 니들 60억도 없는 게 날 도와주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속으로? 그러면서 후원금을 구걸하고 근데 사실은 거짓 꼴을 했지만 거지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재산 신고도 안 했어요. 그 가상화폐는 재산 신고 목록에 빠져 있기 때문에 본인은 합법이라고 하는데 네. 자기의 자산의 대부분인 가상화폐가 그게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이유로 네네. 재산 신고를 안 했다는 게 일단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편법이죠. 그 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하는 이유가 그쵸.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재산을 형성할 수 있고 그거를 지켜낼 수 있고 불려낼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라고 하는 건데 그쵸. 국민은 거의 바보로 아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자산인 가상화폐를 안 갖고 있었다? 뭐 신고를 안 했다? 그거는 신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합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진짜 너무 뻔뻔하도 너무 뻔뻔한 거고 국민들을 기만한 거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보면 그 정도로 뻔뻔한데 그렇게 뻔뻔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아 보거든요. 맞아요. 이 개딸들이 그 뭐 주식 통해서 네네. 정당하게 이제 뭐 잘해가지고 투자의 기재인데 그거를 왜 이렇게 하느냐 정당하게 번 건데 왜 네네. 그거를 비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웃긴 게. 이 돈의 출처가 되게 불분명해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주식을 팔아서 9억이 생겼는데 그래서 그 9억을 싸그리 다 가상화폐를 샀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9억은 사실은 자기 통장에 있어요. 그럼 이 9억은 어디서 난 거예요? 통장에 있는데 또 투자금은 또 다른 것도 생긴 그러니까 거고. 9억을 주식을 팔아서 9억이 생겼는데 그 9억은 이제 그대로 예금을 있고. 해놓고 네. 그 9억은 어디서 따블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상화폐를 해서 60억이 됐어요. 이 돈의 출처가 불분명한데 이걸 합법이라고 말하는 개딸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냥 거기에 승승장구해서 힘입어서 계속 뻔뻔하게 구는 거죠. 근데 그렇게 지지하는 사람이 우리 대선 때 보니까 1,600만이었잖아요. 맞아요. 이게 진짜 엄청난 팽팽한 지금 줄다리기 싸움인데 그 당시에 정의당의 심상정이 나와가지고 표를 80만 표인가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이게. 맞아요. 안 그랬으면 지금 이재명의 나라에 살아야 맞아요. 됐거든요. 아, 끔찍합니다. 네. 이재명의 나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의 나라. 또 좌파들이 자기들끼리 또 투자하고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먹고 사는 나라가 되겠죠. 아직 가난한 서민들을 위한다고 말하는 민주당이 네. 가장 많이 뒤에서 이렇게 헤쳐먹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가장 많이 그러니까 처먹을 수 있고 투자의 전제 조건이 너네가 국회의원 되는 거다. 권력을 잡는 것만이 청년들은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알바하고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있는 청년들한테 네. 아, 너네 그렇게 해서 마야 우리보다 돈 못 벌어. 그냥 국회의원 돼. 그냥 권력 잡는 게 비트코인 할 수 있고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이재명 김남국 사태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진짜 그런 국회의원들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가 삼류 소리를 자꾸 듣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국민을 대표해서 뽑아놓은 공직자들이 사실 머슴처럼 일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 베풀리는 일만 하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이 없다.
지금 사실 대통령만 바뀌었다라는 말이 많은데 네. 그러니까 정권은 갖고 왔지만 네.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문재인이 심어놨던 그 사람들 그대로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 혼자 하기에는 사실 진짜 아무리 봐도 버거워 보이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지지 세력과 기반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번에 민노총 나와서 네. 저희 막 따라서 막 밤샘 철야 집회도 하고 하는 거 봤잖아요. 네. 보고 좀 어떠셨어요? 그 세력들. 야, 일단 그 민노총이 집회를 할 때 네. 저는 광주에 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민노총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많이 봤는데 네. 이게 항상 순서가 있더라고요. 항상 광주에서 먼저 모여요. 그리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이게 패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그래서 광주가 힘들구나. 이게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정치하기 힘들겠다 느껴지는 게 광주에서 그렇게 먼저 시위를 하면 그 구호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구호들을 들을 때 광주 시민이 일단 아무 반응이 없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저것들 또 저러네. 그래서 반응이 없고 이미 너무 많이 들어서 광주 사람들이 뭐에 홀린 것 같이 네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 말을 해도. 일단 그게 제일 큰 문제고 그리고 그 민노총들이 그렇게 집회를 할 때 네. 광주 시장이라던가 뭐 광주 경찰서장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전혀 제재를 안 하고 어떤 말들이 나오죠. 같은 편이니까. 그래서 네, 같은 편이니까 같은 민주당이고 그리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광주에서 나오면 90% 당선이잖아요. 와. 이게 그러다 보니까 민노총이 그 세력을 힘입고 나서 서울에서 집회를 하니까 어떻게 그 세력을 혼자 이기겠어요. 그리고 뭐 밑에 명령을 내려도 이게 뜻이 전달이 안 되니까 제대로 일도 안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를 힘을 너무 많이 줬다 보니까 이런 걸 제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마다 이 대통령의 힘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되고 그냥 정말 전라도는 그냥 전라민국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여기서 먼저 시작하고 서울로 갔다가 전국에 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정말 정치하기 힘들겠다. 민노총 집회하는 거 보면 광주에서 그 막 꽹가리 치고 네. 막 놀고 이게 축제처럼 보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또 아무 소리 안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6월 6일이라든지 뭐 8월 15일 네. 그리고 10월 3일 이런 날 대규모 집회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단순히 이게 모였다가 그냥 와 하고 돌아가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구심점을 만들고 이제 각자 마을로 돌아가면 3,506개의 자유 마을을 조직하기 위해서 점조직처럼 이게 점점점 세력이 막 불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6월 6일에 많은 분들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동료 방송을 하고 있는 건데 시청자분들에게 각자 나는 뭐 청년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6월 6일에 이렇기 때문에 모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하는 거 한마디씩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저부터인가요? 네. 6월 6일 여러분 며칠 전에 사이렌이 울렸잖아요. 아, 정말 경기 공보가 예, 정말로 저도 너무 깜짝 놀라면서 일어났는데 정말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깨어 일어나십시오. 정말 민노총 이제 격렬하게 시위를 막 불타오르고 있는데 정말 좌경화된 대한민국 절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함께 광화문에 나오셔서 함께 외치고 자유 대한민국 그리고 자유 통일까지 함께 역사의 주역으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나라님. 예. 제가 화요일에 그 6월 6일 국민대회 독려하기 위해서 서명을 이제 받으러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 계셨던 분한테 갑자기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아 진짜 니네 굳세다 이러면서 비꼬시면서 뭐 하나님 까불면 죽인다는데 그거를 따르냐 뭐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약간 충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언론이 말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목사님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들어보시면은 절대로 그런 말씀이 안 나오실 거거든요. 본인도 우파시래요. 미군 철수하면 안 된대요. 근데 그거 얘기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아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쟤들은 민노총 애들은 지금 정권을 몇 번을 장악했습니까? 그들만 할 수 있는 영역이고 우린 할 수 없습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아무 목소리 내지 않으면서 그런 거 해봤자 소용없다고 손가락질 하시죠? 제발 함께 동참해 주세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저들이 하는데 왜 우리는 못 합니까? 꼭 모이셔서 그냥 왔다 간 생각으로 오시지 말고 내가 이 역사의 현장에 함께 동참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한 숟갈이라도 뭔가 얹었다. 이런 마음으로 꼭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얘기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사실 3.1 독립운동 때 태극기를 열심히 흔들고 만세운동을 해서 독립이 된 게 아니잖아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미국의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독립을 했던 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태극기를 흔들었던 3.1 독립 투사들을 왜 쓸데없는 짓 했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 민족의 정신을 깨우는 구심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민족 대표 33인 이야기를 하고 맞아요. 그들의 정신이 정말 대한민국의 정통을 이어온 정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네가 그렇게 한다고 뭐가 되냐? 아니 뭐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무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먼저 그런 것들을 깨달은 사람들, 마음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외치지 않으면 이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알기 때문에 외치는 것이니까 자유우파라고 하면서도 뭐 나는 뭐 때문에 동참하지 않아. 그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앞에 나가서 똥 묻는 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누군가는 똥이 묻어야 누군가는 안 묻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광화문 현장에 6월 6일에 꼭 참석하셔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6월 6일 날 광화문에서 이제 다 모여야겠는데요. 뭐 민노총이나 이제 좌파들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맞아요. 저희는 보면은 저희도 젊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에 비해 되게 턱없이 부족한 편인데 젊은 사람들이 보통 SNS 하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이게 이런 이렇게 생각을 낸다 하는 게 이제 좌파 애들이 올리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이번 6월 6일 날 모여서 우리 청년들도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겠고요. 또 이제 우리 부모님들도 아직 늦지 않으셨으니까 자녀들 눈치 보지 마시고 교육을 우리 잘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맞습니다. 목사님들이나 뭐 전도사님들, 뭐 교회에 계신 분들이나 부모님들이 이게 뭐 자녀가 막 듣기 싫어하니까 뭐 좀 이렇게 뭐라 하니까가 아니라 지금 교육하지 않으면 지금 이제 좌파들처럼 되는 거죠. 이제 미래.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으니까요. 저도 이제 교회 청년들이랑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데려갈 겁니다. 여러분들 저 거짓말쟁이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다 나갑시다. 우리 교회 친구들 다 나갑시다. 다 나갈 거니까요. 네. 네. 각 맞습니다. 전국에서 다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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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사실 청년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되게. 근데 그럼 나와줄래? 라고 하면 근데 나는 좀 나가기 싫어. 보통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유가 사실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되게 당연하게 여기는 그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나 나간다고 달라질 거 없어.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시고 무엇보다 되게 안일해요. 뭐 안 해도 우리나라는 잘 굴러갈 거야. 뭐 자유는 지켜질 거야.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막상 현장에 나와서 우리가 시위하는 모습을 보시면 생각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그동안 수많은 시위를 하면서 문재인 때도 안 했던 짓들을 지금 경찰들이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자유가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미 무너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나오기까지 과정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나와봤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저희와 함께 하셔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일단 보면 생각이 많이 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그냥 한번 나가볼까? 이 생각이
정말 큰 힘이 될 거거든요. 저희에게도. 그래서 일단 한번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자기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뭐 시간적인 손해, 금전적인 손해가 있더라도 그냥 일단 한번 구경 한번 간다라는 생각으로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나와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금 무너져 가는지를 볼 때 여러분의 생각이 많이 바뀔 수가 있을 거니까 일단 한번 청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번 저희 같이 뭐 구경 한번 오시게요. 네. 네. 맞습니다. 야, 참 제가 광화문 이렇게 나가 보면 그 한쪽에서는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민국을 지키자라고 하시는 우리 자유 애국 세력의 어르신분들, 그 젊은 청년들이 있고 또 길 건너편에 가 보면 커피숍, 식당, 빵집, 옷가게에 그냥 태평한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하호호 즐기고 있는 젊은 청년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서 느끼는 온도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온도 차이가. 왜 이렇게 모를까? 그리고 나라에서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나면 이승만 대통령 때도 그렇고 젊은 청년들이 항상 일어나서 불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공의를 어떻게든 바로 잡기 위해 권력기관들과도 앞장서서 싸웠던 세대들이 항상 그 젊은 세대들이었는데 네. 요즘 젊은 친구들 바라보면 자기 밥그릇에 피해가 오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질 않아요. 네. 부동산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네. 비트코인 문제가 생긴다든지 직접 자기가 피해 보는 문제들이 아니면 그냥 맹하니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좌파들이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외교의 모든 영역들을 다 장악을 하고 이런 일들에 관심이 없도록 30년, 40년 공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일회성이 아니라 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국민 개조를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목사님께서는 최근에 또 그 광화문에서 민노총 집회하는데 경찰들이 약간 강제 진압하겠다는 강경 대응 보고 제2의 5.18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저렇게 가다 보면. 저렇게 되면 안 되고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으로 계몽운동을 해야 된다. 네.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자유발언 시간이에요. 자유발언. 마지막으로 꼭 이 이야기는 내가 하고 싶다 하시는 이야기들 한마디씩 하고 오늘 청년의 시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부터 하면 돼요. 그럼 생각할 시간을 드리고 목사님 먼저 가능하세요? 네, 네네. 목사님부터. 이미 뭐 광우병 사태도 그렇고 미순이 효순이 사건도 그렇고 세월호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도 그렇고 조국, 조민, 박원순, 참. 뭐 김남국, 뭐 이재명 이렇게 계속 이 뻔뻔한 이 좌파들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속아왔잖아요. 이제 한 번 더 속으면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네, 한 번 더 속으면 진짜 네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죠. 그냥 북한으로 같이 가자는 말밖에 안 되니까 저희가 이제까지 속았으면 많이 속았습니다. 저들이 이제 좌파들이 이제 자기들이 뭐 180석 가지고 자기네들 위한 법 만들고 자기네들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코인 뭐 투자하고 이런 거를 이제 봤으면 네 이제는 우리 밥그릇 뺏기는 거다 이제 생각하고 사실 방금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안 가면은 움직이지 않는 세대가 저희 또 청년 세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이런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이런 모든 환경이 누군가는 피와 땀을 흘려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미래가 없다. 이거를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그것을 이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6월 6일 날 우리 현충일이죠. 현충일 날 꼭 광화문에 모두 모여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별거 있나요? 오셔가지고 같이 대한민국 만세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맞습니다. 하나님 이름 부르고 이러면 그게 다거든요, 사실. 그죠? 그러면 또 네 하나님이 또 부어주시는 은혜가 맞습니다. 그러면 또 기대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참 광화문 한복판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어디예요, 정말? 그러니까요. 네. 교회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성도님들이 이제 진짜 광장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조성해 놓으신 거잖아요. 네. 참 귀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걸 이런 다음 세대들도 이 전국에서 기도할 수 있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또 은혜를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앞장서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예. 저는 사실 기독교 청년들한테 더 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네. 이제 기독교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 이거에 공감을 못해요. 저희가 왜 애국 운동을 하는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어떤 분들은 왜 애국 운동을 하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 저희가 애국 운동을 하는 이유는 애국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려고 거기에 이제 가장 필요한 게 예수왕국 복음통일, 북한과 자유통일을 반드시 해야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애국운동을 하는 건데 주님을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은 참 많은데 막상 이런 십자가가 왔을 때 전혀 공감도 못 해주고 자기 일만 바쁘더라고요, 대부분 청년들이. 근데 그런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이라는 사실에 정말 너무 안타깝고요. 그런 청년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우리 잘 먹고 잘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에는 이유가 다 있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돌아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야, 진짜 이 애타는 마음에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눈물을 지금 흘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게 교회 다니는 이유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나님 이용하는 게 아니지 않냐. 내가 받은 은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정말 그 표대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애타는 심정에 정말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또 해주셨어요. 우리의 미래 준비가 되셨나요? 네, 저 준비가 네네네. 네, 처음 이제 이 목사님 사역 그리고 광화문에 함께 동참했을 때 여러 가지 막 혼란스러운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참여를 하고 앞으로 이 길을 가야 할 건 알겠는데 주변에 시선이나 장애 요소들이. 네, 그런 것들이 많아서 참 마음이 무너졌다 일어섰다 막 이랬었는데 그때 다짐한 게 있었거든요. 그 문장으로 이렇게 딱 제가 정리를 해놨었는데 네. Go forward, never turn back. 절대 뒤돌아서지 않겠다. 이 길에 나선 순간. 그래서 오늘 방송 통해서 또 목사님께서 아까 정말 전교조가 뿌려놓은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 뿌리 깊이 내려서 정말 저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제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를 택해 주셨으니까 네네.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앞으로 나아가야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66대회 그냥 저희 동생을 되게 많이 설득을 했었거든요. 광화문 집회 나와라. 원래는 동생이 나오다가 네. 갑자기 안 나오게 되고 그걸 제가 다시 설득했는데 동생이 나오니까 살아나더라고요. 영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삶이 네. 정말 이 집회를 통해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이 현장에서 받은 그 은혜를 통해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들 더 이상 지지 마시고 이 나라 살리는 운동에 함께 동참하셔서 나라뿐만 아니라 자신도 살아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야, 마지막으로. 예. 네. 이제 나라를 누구한테 맡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자기의 세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를 하고 기가 막. 자기의 자식을 실력도 안 되는 자식을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온갖 편법을 쓰고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온갖 짓들을 다 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기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나라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뭐 뺏기든지 북한으로 넘어가든지 그런 거는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면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나라의 주인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고 조용히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 나라의 주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목사님께서 그 유일한 투자는 하늘상급 쌓는 거라고 하셨는데 정말 이 하늘상급 쌓기 위해서 나오세요, 여러분. 6월 6일에 나오셔서 저희만 하늘상급 쌓고 저희만 칭찬받고 하는 거 조금 쌤나지 않으실까요? 함께 나오셔서 하늘상급도 쌓으시고 또 정말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6대회를 앞두고 우리 전국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분들 모시고 이렇게 긴급 생방송을 진행해 봤는데요. 갖고 있는 그 마음들이 얼마나 참 건강하고 또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좀 전달이 되어서 주변에 또 많이 홍보되고 전파되어서 66대회 때 그 마음을 공유하시는 분들이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나오셔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가정과 개인과 그리고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원동력과 구심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6월 6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돌아오는 화요일에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전국에서 오시는 여러분들을 맞이하기 위해 미리 가서 좀 준비를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년 조직 청년들이 일어났다 긴급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대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Go forward, never turn 그거 뭐지 Go 그거 for never turn back. 그거 다 같이 하고 마치면 네,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해주시는 걸로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Go for never turn back.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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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